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 여기는 논산 연무입니다. 연무. 이 농장은 몇 번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열흘 만에 왔거든요. 여기가 효소농법으로 착실하게 굉장히 잘하는 농가입니다. 잎색은 좀 많이 진해졌네요. 지금 이 이하방, 딸기입니다. 이하방. 삼하방은 이게 지금 꽃이 피고 준비가 또 되고 있네요. 삼하방들은 이하방. 비대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하방 수확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초세는 대략 한 뼘 정도 되고요. 좀 잎색이 좀 많이 좀 진합니다. 이렇게 수확이 진행이 될 때는 티범 현상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잎색이 이게 조금 진한 편이 과를 더 잘 키울 수가 있고 또 당도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잎색은 이렇게 진한데도 불구하고 티번 현상은 그다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하방. 이제 티번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티번 현상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하방 수확을 또 잘 해야 또 소득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10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 효소 한 달에 한 3병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거 킹스 못지않게 과가 크네요. 조금 클로즈업 해볼까요? 그러니까 효소 농법을 하게 되면요, 이게 보다시피 키가 솔직히 안 큽니다. 그래서 꽃대는 그래도 키보다 더 길게 빠지거든요. 이 농가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2월 달부터 질소하고 인산을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별도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농가들은 아마 수세가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는 끊임없이 질소하고 인산을 별도로 챙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하방이 이게 준비가 되고 또 삼하방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삼하방이고 이건 이하방이거든요. 저 밑에 사하방이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추비를 등한시하게 되면 세력이 지금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요, 자요, 이게 이하방입니다. 이하방. 이하방, 삼하방, 여기 사하방. 키는 한 뼘 높이요. 그래서 효소농법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거든요. 효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진득하게 좀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효소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외관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외관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럼 쓸 이유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또 어떻게 답하냐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소는 그렇거든요. 외관적으로는 이게 막 키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설령 질소하고 효소하고 같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키를 안 키워요. 그런 어떤 효소의 특징을 배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소를 알고 싶다고 또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질에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효소가 좋다고는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효소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게 뭔가를 배우고자 하려고 하면은 좀 인내를 가지고서 그 몸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효소 농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좀 우직하게 좀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 변화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든 농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작은 것이 누적되어서 큰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느낌, 작은 변화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작은 것을 챙기지 않으면 결코 큰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고 다니는 농가들한테는 항상 그것을 강조해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하라고, 또 작은 것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작은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딸기들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딸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순간에 만들어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소농법은 영양 관계, 비료 관계를 반드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병행을 해야 돼요. 모질랄 때는 채워주고 또 남을 때는 그것을 해소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예.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은 언제든지 문자라든가 전화를 주시면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논산시 연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